제 24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언, 어간, 어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쌤이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용언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서술어 기능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 용언에서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지는데 이 어간은 대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물론 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이렇게 변하면서 활용되면서 문장 성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활용된다에서 용언, 쓸 용자를 써서 활용된다라는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먹다의 먹은 어간이고 그의 다, 은이, 어서, 고 등은 어미가 되겠습니다. 예쁘다 형용사예요. 예쁘다에서 예쁘는 어간이고 다, 은이, 어서, 고 등은 어미가 되겠죠. 예쁘니, 예뻐서, 예쁘고 이해되셨나요? 물론 외적으로 뭐 시어 탈락하는 게 있어요. 어, 그 줄을 긋다 할 때 긋다와 같은 시어 탈락 같은 경우에는 그어, 그니, 그어서처럼 시옷이 탈락해요. 그래서 긋이라는 앞에 이 먹처럼 어간 부분이 변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간은 대부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변하는 애들도 아주 예외적으로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된소리 대기 여기 조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음화 부분입니다. 어, 자, 어간 받침. 자, 어간 받침. 리을 비읍과 리을 티읕 다음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표준발음법 제25항인데요. 넓게 그다음에 떨지, 할다, 훌소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에요. 앞에 이것이 앞에 리을이 있으면요. 원래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살고, 알다, 살다. 이렇게 된소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다음에 오는 이런 소리들은 예사 소리는 된소리를 발음한다. 요것은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이 비읍과 디귿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즉 23항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얘가 대표음이 뭐예요? 리을, 비읍과 리을, 티읕 대표음이 리을이에요. 어이구. 리을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음이 리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무튼 비읍 디귿에 의해서 이것이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즉 된소리 되게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발음이 리을이므로 별개로 분리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자, 경음화 이제 한 두 개 정도 더 남았습니다. 아유, 기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한자어에서 니을 다음에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된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표준은 발음법 제26항인데 갈등, 발동, 말살, 일시, 갈증, 물질, 그 다음에 몰상식, 불세출,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 나는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허허실실이라고 하지 않고 허허실실, 절절하다라고 하지 않고 절절하다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무엇일 때는 겹쳐날 때에는 자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디귿, 시옷, 지읒만 되느냐? 왜 기역, 비읍은 빠져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디귿, 시옷, 지읒은 자음의 좋은 위치가 입 안의 중앙에서 발음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역과 비읍은 입 안의 중앙이 아닌 양 끝에서 나는 자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 끝에서 나는 자음은 경음화 잘 일어나지 않고 이 가운데 입 중앙에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는 디귿, 시읒, 지읒만 이렇게 발음된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관형사형 어미, 리을.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은 아까 어간이 있었고 어미가 있었죠. 어미는 이제 관형사형. 관형사라는 것은 꾸며준다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형용사와 비슷하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는 뒤에 명사가 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앞에 관형사형 어미 뒤에는 명사가 온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이제 27항인데 할 것을 이렇게 것 의존명사 것이
갈 때가 의존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죠. 갈 때가, 할 바를, 할 수는, 할 적에 이렇게 의존명사가 뒤에 왔을 적에 이것들을 뭐예요? 이 의존명사들을 어떻게 부른다?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뒤에 이것들이 의존명사일 때 훨씬 더 잘 일어나요. 즉 자립성이 좀 없는 말일 때 더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잘 일어난다. 여기 갈 곳, 할 또리, 만날 사람 같은 경우에 이건 의존명사가 아니지만 어떻게 경음화가 일어납니다. 즉 된소리대가 일어나요. 이런 된소리대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이 가까운 경우에 일어나거든요. 가까운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끊어서 읽는다. 만약 끊어서 읽는다. 이럴 때 끊어서 발음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날 사람은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이죠. 만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깝게 붙여서 발음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개를. 이해되셨나요? 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된소리대가 일어나지만 좀 떨어져 있을 때는 된소리대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예요.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보조 영언 할 듯 하다, 할성 싶다 이렇게 보조 영언이 오는 경우에도 사실 듯하다, 성쉽다 이런 보조 영언이 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된 소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이 듯하다, 할성쉽다 에 듯하다나 성쉽다는 어, 사실 이제 보조 영언이지만 사실은 명사에서 이게 명사 이게 의존명사였던 득과 성이 결합되어 있는 용언의 형태로 결합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예로 본다면 뒤에 명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된소리 대기 설명이었는데요.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는 총 5가지 뭐 예가 있었지만 어, 아까 23항부터 아까 이야기했었죠. 어디 된소리 대기가 어디였었나요? 쭉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23항부터 28항까지 있었는데 아까 23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받침 다음에는 다 이거 된소리 일어난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현상이었다. 두 번째, 어간, 이것은 용언의 활용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신고, 껴안다, 이렇게. 용언의 활용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라는 거. 용언에 대한 설명했고요. 어간 받침, 요것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간 받침, 요것도 용언의 활용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23항과 같아서 좀 비슷하다. 23항과 24항, 그러니까 25항은 24항과 같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26항,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 마지막 27항, 관현사형 엄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된소리 대기였는데 벌써 20분 가까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강의 거센소리 대기부터 다시 선생님이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